안녕하세요. 이번 팀스 세미나의 세 번째 순서를 맡은 오재훈입니다. 저는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색보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의 노이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상 노이즈를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틀어진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 큰 기대 없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상의 노이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노이즈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생기는 원인도 다양합니다만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을 꼽으라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거나 색보정 시에 전반적인 영상의 밝기를 높이면서 섀도우 노이즈도 같이 선명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면 왜 노이즈가 생기기 쉬울까요? 카메라의 ISO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O는 필름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요. 즉, ISO 수치가 높을수록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진이 밝아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면 카메라의 그 ISO를 높여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이즈가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촬영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던 노이즈가 색보정하면서 선명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정말 크게 나누면 휘도 노이즈와 크로마 노이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는 것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크로마 노이즈는 이 휘도 노이즈에 비해서 휘도뿐만 아니라 색도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휘도 노이즈보다 크로마 노이즈를 더 불편하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이즈 리덕션은 크로마 노이즈가 휘도 노이즈보다는 더 쉬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영상 노이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켜시고 색보정을 하는 컬러 페이지로 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커서 부분에 모션 이펙트라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노이즈 제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구성을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과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간적 노이즈 제거, 공간적 노이즈 제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기능은 그래픽 카드의 GPU라고 하는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 리덕션을 세게 걸면 컴퓨터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면 버퍼링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 컴퓨터의 사양을 보고 적당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 템퍼럴 노이즈 리덕션, 즉 시간적 노이즈 제거는 연속되는 프레임들 간의 분석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레임스, 이 부분은 몇 개의 연속되는 프레임들을 분석할지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0부터 5프레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숫자를 높일수록 더 정교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GPU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양이 아니라면 1에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션 에스티메이션 타입은 faster과 better, none이 있고 faster를 선택하면 빨리 분석하라, better를 선택하면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히 하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두 번째의 better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션 레인지는 내 영상의 움직임의 변화 정도를 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영상의 움직임이 좀 격렬하면 large를 선택하면 되고 내 움직임이 좀 잔잔한 편이면 smal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small이나 medium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제 이 temporal threshold에서 얼만큼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세게 할지 이제 정해줄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휘도 노이즈가 심하면 루마, 크로마 노이즈가 심하면 크로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모션 부분은 이제 디폴트 값이 50인데 잘 건드리지 않고요. 블렌드 이 수치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공간적 노이즈 리덕션도 시간적 노이즈 리덕션과 대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이 모드 부분에서는 faster, better, enhanced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다면 better이나 enhance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reduce는 small과 medium과 large가 있는데 large 선택할수록 더 정교한 노이즈 리덕션이 가능하며 GPU가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공간적 노이즈 제거에서도 루마와 크로마 수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노이즈 제거를 구분해서 설명했지만 사실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간적 노이즈 제거와 공간적 노이즈 제거 방식의 이 내부 계산 알고리즘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적 노이즈 제거보다는 공간적 노이즈 제거가 훨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좀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공간적 노이즈 제거 부분에서 좀 수치를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적 노이즈 템포럴 스레시홀드에 비해서 이 스페이셜 스레시홀드를 값을 2배 정도는 해줘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이즈 제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노이즈 리덕션 기술은 이제 아직까지는 세밀한 디테일과 노이즈를 이 두 개 잘 구분하지 못해서 둘 다 부드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하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다 뭉개져서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적당히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정지 화면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노란 톤이 많이 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옆에 스코프 부분을 켜서 이 4개의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퍼레이드 부분에 이 RGB 이렇게 구분된 RGB 스코프를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살짝 개인 부분이 G나 B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컬러 휠에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스 휠보다는 여기 프라이머리스 펄스 여기서 조정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 살짝 낮추고, 이 개인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개인도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살짝 높여주면 화이트 밸런스를 잡기 전에 비해서 훨씬 화이트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푸른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상에서 보면 역시 이 B의 이 레벨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게인을 좀 낮추고요. 블루의 게인을 낮추고, 이 밑부분에 이 초록색 부분 살짝 낮추겠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색 보정이 화이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